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맹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바로 교도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흔히들 또 학교라고도 이렇게 은어로 불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또 들려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용기 많이 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의 사람들은 또 어떤 무서움이 있을까?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할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맹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맹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찌 보면 학교라고 불리는 곳에 다녀오셨지만 이야기하시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쵸. 왜냐면 좋게 안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잘못하면 가는 곳이니까. 네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또 무서운 행동들을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냥 동물의 왕국이니까. 동물의 왕국. 예, 그냥 동물의 왕국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는.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 사냥하고 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단 맹희님께서 다녀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너무 심한 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맹희님,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고! 일단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자면 첫 번째는 그냥 월담 스포츠맨, 흔히들 절도범이라고 하죠. 무슨 스포츠맨이요? 월담? 예, 월담 스포츠. 담 넘어가고 남의 물건을.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웬만해서 그냥 좀 자기 죄명을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예. 니 뭐 하다 왔나 하고 물어보면은 나 밤 좀 넘다 들어왔다, 아니면 나 월당 스포츠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예. 그것도 지역 특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사이비 종교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월당 스포츠맨한테 제가 갈 뻔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월담 스포츠맨이 맹희님을 회하려고 했다고요? 예, 칫솔로. 어머,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거? 그게 영화이더라고요. 예. 얘기 시작은 제가 방금 전에 사이비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분이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이제 종교 집회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 번은 안 가는 사람이 뭐라고 계속 기도를 중얼중얼 하시는데, 그 안쪽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용히 해라, 밤에 잠 좀 잘라는데, 아니면 밤에 책 좀 읽으려고 하는데 뭐 하는 짓이냐,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좀 불튀기고 말싸움도 좀 잦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네가 내한테 뭔 짓을 해봤자 네가 추가 것만 더 뜨지, 하려면 해봐라,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화장실 쪽에서 예. 슥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소리는 뭘까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쪽을 싹 봤는데, 자기 칫솔 뒷부분을, 화장실 창문 바깥면 콘크리트 부분이라고 하죠. 예. 콘크리트 부분으로 칫솔을 슥슥슥슥 하고 계속 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도소 화장실이 그냥 칸막이 같은 걸로만 이렇게 딱 돼 있다 보니까 예. 소리가 다 들려요. 와, 진짜 저거 완전히 맛이 갔구나, 내일 아침에 좀 뭐라 해야지로 그 다음날 제가 좀 뭐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아니요, 그냥 와 진짜 찌르려고 이러면서, 찌를 자신은 있고 하면서 해봤자 월당 스포츠가 들어온 놈이 사람 찌를 수는 있겠냐고. 예. 그렇게 했는데 진짜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뛰어오면서 갖다 목에 그거를 꼽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진짜 죽겠다 싶었고 칫솔 꼽힌 상태로 이제 비상벨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눌렀는데 그 직원이 오기 전까지도 한 2번인가 3번을 더 찌른 겁니다, 저를. 와. 그때 봤던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눈이라는 게
이런 눈이로구나 하면서 그냥 아직까지 좀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였고요. 살기가 막 서린 눈. 아, 진짜 그냥 일반 사람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통 뭐 살인범들도 있고 흉악범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사람들 눈을 보면은 예상외로 평범한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평소엔 되게 평범하고 그냥 좀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 같다 이런 생각만 좀 들었을 뿐인데, 그 사람을 찌르려는 그 순간에 눈빛이 아예 변하는 겁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그분은 징벌방 가시고, 저도 이제 이게 목에 꼽힌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겠다 싶었으니까 예. 옆에 사람들도 뜯어 말리면서 저도 그 사람 계속 밀어내고, 그렇게 하다가 직원분들 오셔서 그 안에 까마귀라고 하죠. CRPT라고 그 안에 이제 몸 좀 우락부락하고 검은색 옷 입고 이제 그 사람들 제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까마귀라 그래요? 그거를? 예, 보통 이제 검은색 옷 입고 다닌다고 해갖고 까마귀 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 교도관 그런 분이에요? 예, 교도관이랑 같은 직위를 갖고 있지만 다른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 제압하고, 그분은 이제 팔다리 이렇게 묶여서 이제 징벌 수용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면서 조사 수용에 징벌을 같이 받았습니다. 아, 저는 그걸 맞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저도 같이 손을 뗐으니까. 아, 양쪽 다, 예.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금단 현상을 겪는 우리 하이브리드 형님들. 하이브리드 형님? 예, 이제 그곳에 가면은 명찰이 되게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맞아요. 사형수는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예, 사형수는 빨간색, 뭐 일반 잡범이나 아니면 별거 아닌 것들은 이제 흰 색깔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 환각 같은 것 좀 좋아하시는 형님들이 또 계십니다. 아, 예. 하면 안 그런 되는 분들은 그거. 예, 파란 명찰로 해가지고 저희가 파란색 번호판 뭐겠습니까? 하이브리드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님. 예, 그래서 항상 저는 하이브리드 형님이라고 해불렀습니다. 예. 교도소든 구치소든 하루 일과 중에 이제 운동 시간이란 걸 주는데, 그 운동 시간 동안에 운동장을 뛰든 아니면 그쪽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든 아니면 철봉을 하든 여러 가지 운동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운동 시간 30분 내내 쉬지도 않고 계속 뛰시는 우리 하이브리드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 안 쉬고 뛰는. 예, 절대 안 쉽니다. 그냥 끝까지 죽어라 계속 뛰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체력도 너무 좋으시고, 저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전 학교에 가서 이제 운동의 맛을 들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와, 오늘은 저분을 따라가보자. 저분을 계속 쫓아서 뛰어보자 싶어가지고 계속 뛰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조금 친해진 겁니다. 예. 친해지면서 이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 형님,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선고일도 나왔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형님 그렇게 살아봤자 그렇게 오래 안 살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냐. 나와서 헬스장 다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지금 자기가 뛰는 이유가 궁금하냐면서 계속 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뛰는 이유가 궁금해? 이러면서 헉헉거리면서 계속 뛰십니다. 예. 그래서 아, 얘기 뭔데요? 한 말 좀 시원하게 좀 말 좀 해봐요. 이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밖에 나가면 피해자한테 안 잡혀야지. 다시는 안 잡혀야지. 이러면서 막 뛰시는 겁니다. 우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여러 명을 하이브리드로 만들다가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아, 예. 그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공소장이라는 게 나와요. 공소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죄명에 대해서 모든 게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법원에서 나오는 서류 같은 건데, 그 사람 죄명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야. 그분하고 좀 친해지게 되면서 그 공소장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판매하게 됐을 때 판매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화류계 쪽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쪽에 좀 판매를 잘못하셨는데 그쪽 분이 좀 그거를 과다로 이렇게 하셔갖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자기도 이걸 하니까 환각 같은 걸 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던 게 계속 뭐 눈에 막 보이더랍니다. 예. 내가 이걸 팔면서 화선 안 될 걸 봐버렸다고. 내가 그때 그 여자만 따돌렸어도 경찰한테 안 잡혔을 거라고. 이제 도망 잘 갈 거라고. 계속 뛰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도대체 환각으로 뭘 봤다는 거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한테 그걸 사가고 나서 자기 연락처나 모든 걸 다 적어놓고 그걸 이제 과다 투여해가지고 안 좋은 선택이라고 하죠. 좀 기분 좋게 안 좋은 선택으로 가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자기가 판매를 좋지 않은 거에 안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된 거니까 그쪽에 어떻게 좀 따라 붙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좀 또 소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진짜 귀신일지 환각일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잘 아니라서 그것까지 네. 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제가 더 무서웠던 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판매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됐음에도 자기 잘못은 안 뉘우치고 어떻게든 도망갈 거라고 밖에서 나가서도 또 똑같은 거 할 거란 말 아닙니까? 그렇지. 잘 이번엔 안 계속. 잡힌다. 저는 그게 좀 소름이 돋았고, 사람이 좀 간사하고 좀 추잡스럽구나, 그런 거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형님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었나요? 구치소에 가면은 이제 강력 초범방, 강력 누범방, 기타 초범방, 기타 누범방, 하이브리드 초범방, 하이브리드 누범방,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방을 쓰는데, 강력 초범방 쪽에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가셨습니다. 좀 너무 이르게 또 이렇게 가셔버린 겁니다. 아이고. 근데 그분도 이제 안쪽에서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해서 나가서 걔네 집안 다 쓸어버릴 거라고. 보복. 걔네는 용서가 안 된다고. 이거 소름 돋는다. 와. 제가 봤을 땐 지가 용서받으면 안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네? 예, 그냥 아예 상식 자체가 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나가면은 이제 목격자로 해갖고 신고한들 이러면서 얼굴 다 기억해놨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걔들부터 잡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아, 얘는 갱생이 필요한 친구로구나 하면서 그냥, 아,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게 모두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 그죠. 물론 반성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소름 돋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 예, 맞습니다. 야, 다 쓸어버리겠다고. 집안 자체를. 예, 그냥 다 밀어버리겠다고, 다 쓸어버릴 거라고.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곳은 이 세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아주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을 하는 쓰레기였습니다. 이야,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왜 이렇게 열심히 근데 하냐고. 저는 이제 가서 운동을 좀 시작했으니까, 그 가기 전엔 진짜 완전히 멸치했었거든요. 근데 다녀와서 어느 정도 이제 살도 붙고 이러면서 지금은 또 헬스나 이런 걸 또 취미로 또 하긴 하는데, 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니 아니면 다 쓸어버릴 거라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은 목적으로 그 안에서만큼이라도 이제 내 몸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왔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저런 이유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충분히 많았다, 그 얘기죠. 이야, 소름 끼치네. 그럼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다른 부류? 이거는 조금 사람이 무섭다기보다 좀 서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 예. 제가 이렇게 구치소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교도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교도소가 뚫비님 방송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강원도에 있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뭐 귀신을 많이 봤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제가 좀 사고를 또 좀 친 게 있어서 징벌방이라는 곳을 또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어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징벌방 소지가, 아이고 네가 좀 참치 그랬냐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좀 친해지게 됩니다. 소지가 뭐예요? 소지가 이제 그 앞에서 배식하면서 갖다 막 밥 나눠주고 뭐 잡일 같은 거 이렇게 막 좀 도와주는 그런 죄수들이 있죠. 오, 그게 출력이라고 해서 교도소 안에서 이제 형 확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정해진 일 같은 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월급 3만 원이었나? 오, 예. 네, 그걸 받으면서 이렇게 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점수 같은 게 쌓여서 나중에 되면 가석방 같은 데 되게 유리하게 됩니다. 아, 예. 물론 조건도 맞아야겠지만은 이제 그 소직이나 아니면 죄수들 머리 잘라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군대도 그렇다고 하던데, 이제 취사병도 제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취사병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취사장이라는 곳에 또 죄수들을 몰아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또 밥을 또 하게끔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가석방 점수를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소지 하시던 분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계시거든요. 아무튼 제가 징벌방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를 되게 잘 챙겨주시던 소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징벌방 안에서는 원래 독서도 안 되고 편지도 못 보고 편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예. 그냥 눈 뜨고 멍 때리고만 있다가 주는 밥 먹고 자고, 그게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사람 미치는데, 예.
이 소지분이 제 방 쪽에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왔다가 징벌방 같은 경우에는 문에 조그마한 개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개구멍에 대고 갔다 같이 이렇게 대화 상대로 나눠주고 장기도 좀 같이 둬주고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독방이 징벌방인 거죠? 예예. 근데 그 안에서 독방을 표현하면 독방은 되게 좋은 곳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독방 같은 경우에는 TV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틀어주는 TV 시청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징벌방 안에는 TV 대신에 CCTV가 있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고. 그 이제 소지분하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소지분이 이제 나 요즘 아버지가 계속 꿈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도 이제 좀 남을 해하시고 무기징역을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예.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5년을 살고 나면 가석방 대상자에 올라가는데 그분이 총 24년을 사셨습니다. 이제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꿈에서 아버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아들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이 사회에서 쓰레기밖에 안 됐고 내가 없는 이 사회에서는 네가 눈총을 받으면서 살 바에는 나랑 같이 가자. 아이고. 나랑 가자. 이런 류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버지가 요즘 들어갖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 꿈속에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 이제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도대체 뭘 준비를 하냐 이러니까 그래도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만화책이고 뭐고 이런 걸 다 갖다 줄 테니까 일단은 최대한 이제 앞으로는 사고 안 치게 너가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만 말하고 그 대답은 안 해주시는 겁니다. 예. 이게 뭘까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그 소지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았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다 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3일 정도 장례식을 좀 치를 수 있게끔 예. 그 교도소 직원들과 동행하에 같이 내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제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본인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은 바깥 세상도 구경하고 싶고 했을 텐데 안 나가겠다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로 나도 이제 준비가 끝났고 이제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혼자 나가고 살아갈 자신 없다. 나도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지 이러고 만화책을 진짜 한 20권씩 이렇게 제 방에 넣어주고 그냥 그동안 진짜 재밌었다고 고마웠다고 너무 이렇게 좀 동생 같은 친구라서 좀 잘 도와주고 싶었다고 나가서는 앞으로 절대로 사고치지 말고 네가 한 잘못은 뉘우치면서 살고 절대로 밖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고. 야. 네가 밖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 너도 나처럼 될 거라고. 그리고 그날에 비닐봉지랑 뭐 수건이랑 이런 걸 찢으셔서 그걸 엮으셔서 만든 줄로 그렇게 가셨구나. 예 그렇게 가셨던 겁니다. 그분 꿈에 아버지가 매일 나오셨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들한테 설득 아니 설득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버지가 정말 데리러 온 건지 아니면 아버지로 위장해서 저승사가 저 데리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미쳐버린 건지 예. 저는 아직까지 좀 그것도 좀 긴가민가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왜냐면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오면 또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 꿈꾼 날 그날부터 하루에 한 줄씩 이렇게 해가지고 수건을 찢어갖고 엮었답니다. 네. 교도소 안에도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겠죠. 예.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해야지 그 방에 또 다른 수용자를 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교도관께서 다른 소지분하고 이렇게 같이 그 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엮어놓은 줄만 30m가 넘게 나왔답니다. 어우고. 예.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거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듣고 자기도 이제 마음 먹고 잘 살아라 세상아 이러고 이제 가신 거죠. 이분은 한 번씩 생각나는데 이분은 생각할 때마다 좀 속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다른 분인 거죠? 이거는 제가 제일 소름이 돋았던 겁니다. 제가 아까 출력이란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출력이라고 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 이제 교도관들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일반적인 봉투 공장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거 이제 포장하는 작업 이런 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보통 위탁 공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는 그 위탁 공장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봉투 하나를 접을 때마다 12원씩 받는데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그걸로 해서 자기가 영치금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 시켜서 먹고 아니면 좀 챙겨도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좀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거진 투명인간 같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예. 그 할아버지가 눈에 밟혀가지고 할아버지 이러면서 그 안에서 항상 삼촌 했습니다. 삼촌 이것 좀 드셔보시라고, 이것도 드시라고, 과일도 좀 드시고 제가 좀 이것저것 사놓은 거 갖다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점점 말문이 막 트이시고 저희한테 뭐 이것저것 막 좀 챙겨주려고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접어놓은 봉투까지 저희한테 줬을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같이 밥도 먹게 되고 이제 뭐 옆에서 저희가 뭐 사진 같은 걸 막 보고 있던가, 우리 군인분들도 많이 보시는 우리 그 아이스 커피 유명한 잡지. 마음심 그거. 아, 그쵸. 에헤. 그걸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이제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다 돼야 할 때였습니다. 네네. 공장 안에서 이제 제가 그 잡지를 보고 있는데 옆에 오셔서 이제 아이고 맹아 니 고기 좋아하나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날따라 또 반찬이 또 오리고기였던 겁니다. 예. 아유 고기 엄청 좋아한다고, 고기 이제 단백질 이러면서 단백질 섭취는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고기 좀 줄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이제 밥 시간도 다 됐으니까 반찬을 좀 나눠주시겠다 하는 부분인갑다. 예. 그러니까 자기 정량배식에서 나한테 반찬을 좀 나눠주시겠다고 하는 건갑다 이러면서 감사히 받아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싸 고기 반찬 늘었다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디 막 뛰어가시더니 막 앨범을 막 찾더만은 사진을 몇 장을 꺼내는 겁니다. 예? 사진을 몇 장을 꺼내는데 자 여기 있다면서, 고기 여기 있다면서, 도대체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받아보니까 일반인 여자분들 사진이었던 겁니다. 오, 뭐야? 총 사진을 5장을 받았는데 얘가 제일 맛있었어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먹는 걸로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아까 전에 뭐 고기 준다 해놓고 갑자기 뭐 사진 줘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 치매에 걸렸나 싶어서, 아니 그 동주 삼촌 이거 말고 이따가 반찬 나오면 그거 고기 준다는 말 아니었냐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고기 있잖아 고기 이러면서 갖다 사진을 막 저한테 계속 주는 겁니다. 예. 이제 뭐가 좀 싸하니까 조용히 이제 그 공장 안에 직원실로 들어갔죠. 주임님 혹시 동선 삼촌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하면서 갖다 여쭤봤습니다. 예. 여쭤봤는데 죄명은 극악무도한 그거 맞습니다. 남의 생명을 뺏는 일. 아, 그것도 이제 고기로 느낌으로. 아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죄명 자체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고기를 먹었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딱 그걸로 딱 나와 있는 거니까. 사람을 해했다. 죄명은 딱 그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 혹시 공소장을 보는 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공소장은 이제 본인한테 직접 양해를 구하고 공소장을 받아서 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공소장은 끝까지 안 보여주는 겁니다. 공소장을 끝까지 안 보여주시다가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소름이 빡 돋았지 않습니까? 그 여자 사진을 5장 주면서 얘가 제일 맛있었다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소름이 돋아고 그분한테 또 자주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을 다시 챙기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그분은 점점 다시 또 외톨이 비슷하게 또 지내게 되셨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임님이 공장에 있는데 저를 살짝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잡혔는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잡혔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잘 있다가 그냥 이제 여행 오신 분들 상대로 민박 비슷하게 하셨답니다. 이제 남자 손님들도 있고 여자 손님들도 있고 아니 뭐 또 커플들도 오고 아니 부부들도 오고 아니 가족 단위로도 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여자 손님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곳을 좀 타깃으로 해서 이제 아무 짓도 안 하고 잘못된 번식 활동 이런 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제압을 하기가 좀 편했을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만 그 사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참히 해하고 그분들을 이제 가마솥에 넣어서 삶으셨답니다. 고기라면서. 사이코패스구나. 완전. 예. 그거를 이제 또 다음 날에 또 다른 손님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특수부위 수육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민박에서 좀 잘 나가는 건데 맛배기로 먹어보라면서 또 몇 점씩 주고 이랬답니다. 이야, 상상이 안 가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이제 들킨 것만
한 5명 정도가 된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피해자 사진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수 삼촌께서 그 앨범 속에서 꺼냈던 게 그 피해자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러고 얼마 안 있다 출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얘가 제일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사진을 제 봤으니까.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분들 사진을 봤으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내용이에요. 저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이제 그때 주인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와, 끔찍하다. 진짜로. 지금 상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추잡스럽고 좀 더러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더 현실이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였지 지금 더 플러스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플러스를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얘기가 좀 이상해진다든가 나중에 되고 앞뒤가 안 맞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말을 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쵸? 이게 또 방송이다 아유, 보니까 이것보다 심각한 것도 많긴 한데 말씀을 못 드렸죠. 진짜 그래요. 이게 상상을 하기 힘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까마귀도 있었고 소지라고 했던 것도 처음 들어봤지만 그 좀 은어들 있잖아요. 그 네네. 교정시설 안에서의 또 은어들이 있을 텐데 네.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봤던 거는 네네. 범털 그런 건 정확히 뭐예요? 범털은 그냥 호구입니다. 그냥 돈 많은데 돈 잘 쓰는 사람 보고 갖다가 범털이라고 합니다. 아, 호구. 보통 그 법무부의 자식이라고 해서 돈도 없고 적겨놓은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이제 법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법자. 예, 법무부의 자식 이렇게 해서 예. 이제 그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보급되는 물품인데 그거는 이제 웬만해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또 잘 안 입고 잘 안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은 다 법자한테 다 가는 거죠. 저희는 사서 쓰면 되니까 못 사 쓰는 사람한테 왔다 그냥 이걸로 좀 빨아 쓰고 빨아 입어라 이런 뉘앙스로 가는데 범털들이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 쓰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럼 범털이라는 게 호랑이의 털 뭐 이런 뜻이에요? 뭐 호랑이 털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그냥 돈 많은 돈 많고 그냥 돈 잘 쓰는 사람. 호구들 좀 이런 느낌으로. 예. 혹우님들. 호구 형님들. 예.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은어가 또 있을까요? 범치기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영화 같은 데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를 좀 합니다. 보통 그 안에서는 현금처럼 사용이 되는 게 우표거든요. 우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보면 수발이 업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우표를 10만 원어치 보내게 되면은 10만 원어치 우표 중에 70%를 이제 영치금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거래할 때 쓰는 표현 보고 이제 범칙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교도소 안에 그 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절대 권력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조용하고 이렇게 한데 그냥 한 번씩 지나가다 인사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크랭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큰형님. 프리즌의 한석규처럼 뭐 그거는 그냥 영화일 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내 세상이야 이런 거.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영화일 뿐이고 픽션일 뿐이다. 확실히 그거 보면서 영화는 영화구나 하면서 그냥 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맹이님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 안에서의 충격적인 일들 그리고 소름 돋는 일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저희가 모르는 은어들도 좀 몇 가지가 나왔고 아니면 흔히 영화나 이런 데서 나왔던 은어들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쨌든 죄는 죄고 나중에 그걸 또 뉘우치고 잘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많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과 뉘우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로 실감나게 정말 리얼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맹이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신 거겠지만 이 이상의 일들도 있다고 마지막에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요. 사람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실제로 있었고, 솔직하게 리얼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너무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죄수자분들, 이제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흉악범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막 그쪽으로 몰아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쓱89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쓱89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배경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무속 쪽이랑 연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불교 쪽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정말 또 말씀하시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쓱89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쓱89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어릴 적부터 조금 이제 성장하면서까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잠깐 귀신을 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 네, 태어나기도 좀 복잡하게 태어났고, 살아온 것도 좀 복잡하게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야기를 다 하자고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조금 간추려서 오늘은 저희 할머니 관련된 이야기들로만 좀, 이렇게 좀 짜집기를 해봤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한 9살 때부터 지금 30 중반인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약간 짜집기를 했고요. 그 중에 할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짜집기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혼외 자식으로 낳으셨고요.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아니시고 이제 저를 그 이후부터 이제 받아들여 주셔서 저를 친자식처럼 잘 길러 주셨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그냥 외할머니라고 말하는 건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의 어머니가 아니고 지금 어머니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예.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좀 그런 가정사가 있으셨구나. 예. 근데 또 이게 집안의 종교가 좀 또 복잡해요. 친가는 옛날부터 절에 공양 드리고 절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던 집안이고,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이제 대대로 무당 집안이셨고, 예. 지금 어머니의 아버지가 제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되게 이어지기 힘든 집안들끼리 잘 이렇게 이어졌는데, 지금 외할머니께서 유독 저를 이뻐하셨어요. 다른 손자들보다. 예. 근데 그 중에 어릴 적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지금처럼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낮에 이제 선풍기 앞에서 할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워 있었고 할머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계셨는데 갑자기 막 불쌍하다고 얘는 어째 살아야겠노 이러면서 막 우셨거든요. 오, 갑자기요? 근데 할머니가 꼭 살려줄게 이러면서 막 우셨는데 예. 그때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9살쯤에 할머니께서 간암 판정을 받으셨고 손 쓸 새도 없이 너무 악화가 되셔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임종은 고향에서 보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병원의 권유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지내고 계시다 갑자기 악화가 되셔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고향으로 내려갔던 거죠. 예.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방에 자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방에는 안 들어오시고 대청마루에서 저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스가 이렇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일어나서 시계를 봤는데 2시 반인 거예요. 초침은 안 들어가고 있었고 2시 반에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서 옛날 할머니들 입는 옥색 한복 아시죠? 아, 옛날 한복. 예. 네, 그 한복을 입으시고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제가 방을 나가니까 갑자기 되게 빠른 걸음으로 막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고향이 이제 바닷가 쪽이셔서 해변 쪽으로 내려가시는데 이렇게 막 숨가쁘게 뛰어야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막 가시는 거예요. 딱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배가 한 대 대져 있더니 어떤 사공이 타고 있고 거기 배에 딱 올라타시자마자 배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를 안 기다려주고. 예.
저 멀리서 온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손짓하는 거 있죠. 오라는 손짓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바다에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할머니를 딱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막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막 되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잠에서 깼어요. 예. 그리고 그때 기억에는 그 사공이 이게 완전 검정색이 아니었고 약간 노란빛이 돌았다 그래야 되나? 그 배의 전체에 약간 노란빛이 돌았어요. 예. 그렇게 깼는데 다음날 이제 형제들이랑 같이 막 운동장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한 2시 반쯤에 아버지가 저희를 데리고 오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손짓을 한 게 이리 오라는 손짓이 아니고 가라는 손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니까 표정 안 좋게 지으셨던 것 같고 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장이 끝나는 날, 그때는 되게 옛날이어가지고 장례식도 집에서 했었거든요. 예. 집에서 하고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상여도 직접 운반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 때여서 네. 그때 이제 상여를 봤는데 상여 일행이 사람도 많았는데 사람보다 귀신이 더 많은 거예요. 오? 막 상여에 귀신들이 막 매달려 있고 예. 낮이었는데도 약간 이 황체가 막 사람이다 귀신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실루엣만 딱 보이는 느낌, 그 느낌에 뭔가 안 보이는데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남잔지 여잔지 뭐 나이가 든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를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처음 귀신을 봤어요. 그전엔 한 번도 못 보다가 그때 처음 귀신을 보고 어릴 예. 적이었으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뭐 어떤 그런 행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였지 잘 모르다가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인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몸이 너무 아팠어요. 네. 열도 엄청 많이 심하고 사람이 열이 심하면 손끝부터 저리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뇌수막염이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열이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대학 동기분 중에 가장 친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온 거예요. 예. 저는 아파서 누워있고 부모님은 장례식장을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거실에 누워있고 형제들은 각자 방에 자고 있었고 부모님은 안 계셨는데 거실에 누워있다가 이 꿈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나타나셔서는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아가 네가 막아야 된다, 아가 네가 막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네. 그러다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는데 꿈속에서 약간 물속 같은 느낌이었어요. 움직이기 불편하고 저항도 심하고 약간 뿌옇고 흙탕물처럼 그런 데였는데 거기에 부모님이랑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동기분 장례식장에 동기분이랑 친했던 다른 또 친구분이랑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면서 이제 아버지랑 그 돌아가셨던 분이랑 친구분이랑 세 분이 지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 손을 잡으시더니 재수씨 이대로 집에 가도 못 잘 것 같은데 어디 가서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막 권유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실루엣들이 막 보이면서 톤이 지금 목소리보다 한 2톤 정도 높았어요. 막 끼끼끼끼끼끼끼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어머, 예. 그런 소리로 막 웃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제잘제잘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웅성웅성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자다가 깼는데 이거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린데도 약간 직감처럼 전화를 해서 너무 몸이 아프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막 해서 빨리 오라고 막 그렇게 했더니 부모님은 바로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오시고 그날 새벽에 그 친구분이 집에 가시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그 차에 만약에 부모님 타고 계셨으면 같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이제 제가 봤던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딱 알겠다 가자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전화가 와서 안 가셨대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때가 10살 이 정도였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예. 무당집이 되게 막 화려하고 막 이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기웃기웃거리고 그랬었는데 거기 앞에서 분홍색 레이스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저한테 자기는 선녀라고 내가 네 부모도 달렸고 너도 달렸으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나를 네가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용왕, 장군, 동자, 막 불사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뭐 불사할머니 이런 말도 아예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나중에 나이가 되면 날 모셔야 된다. 때가 되면 날 모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한 명씩 추가가 됐어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보이는 건 아닌데 이제 이따금씩 보이고 그때부터 더 귀신 더 많이 보이고 더 막 들리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무섭다라는 감정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섭다는 감정보다는 귀찮다? 왜 이렇게 나타나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는.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명동 다니다 보면 막 사람 많아도 그냥 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떤 사고가 난 이후부터 이제는 좀 완벽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보면 기룡화복이 있잖아요. 그중에 길이랑 복은 안 보이고 안 좋은 일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흉만. 네, 흉이랑 화만. 근데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누가 옆에서 제잘거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어떤 대목이 기억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보면 어떤 게 딱 떠오르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일이 무조건 일어나요. 맨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 일어났어요. 네. 그런 일들이. 근데 그거를 말을 해주고 조심해라고 해도 일어났어요. 그게 무조건 일어날 일이었던 것만 보이는. 네. 그러다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이랑 말 섞기도 힘들고 약간 아웃사이더로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자취를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큰 병원에 보면 장례식장이 같이 있잖아요. 네. 장례식장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 원룸이었는데 그 집에 살았는데 그때 약간 가출 비슷하게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자취를 시작했던 거여서 네네. 부모님께 아예 지원을 못 받았어요. 돈도 별로 없고 해서 그냥 거기가 싸서 그냥 살았는데 좀 찝찝하긴 했었거든요. 계속 뭔가 보이는데 장례식장은 확실히 더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찝찝했어도 뭐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릴 때 그 뇌수막염 왔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막 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만큼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기절을 했는데 침대 밑에 보면 이제 TV가 있었거든요. 그 TV랑 침대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었어요. 사람 한 명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검정색 도포를 입고 보통 이제 저승사자라고 하면 이렇게 갓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망나니처럼 이렇게 머리를 막 산발을 한 저승사자가 나타나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저보면서 계속 되게 소름 돋게 웃고 있는 거예요. 예. 몸은 못 움직이는 가위 눌린 상태였고 갑자기 뭘 말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뭐 기사년 몇 월 몇 년생 김가 뭐 누구누구 임진년 몇 월 며칠 사망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사년 몇 월 몇 년생 제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애가 임진년이었거든요. 임진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부다 명부 이거. 그러다가 죽을 날짜 며칠만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 저승사자 등을 딱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막 야 이놈아 얘는 안 된다. 이 불쌍한 애를 어째 데려가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예. 때리시는데 그 옆에 그때 사공으로 봐였던 그 아저씨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약간 노란 색깔 도는 그 아저씨가. 그러더니 저승사자인지 귀신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 존재가 할머니를 쓱 보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 저를 막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제 됐다 이제 안 아플 끼다 이러면서 정신을 차렸더니 몸이 나았어요. 막 완전 이야. 깨어나게 낫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약간 현실과 막 그런 영적 세계의 어느 선까지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까 기룡화복 중에 흉화마 보인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뭐 3일밖에 안 보였다. 그러면 이제 막 한 달, 2달. 근데 그때부터 약간 제 의지가 아닌 일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방언 터지듯이 이제 제가 말하기 싫어도 남의 미래를 막 주저주저 말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와서 막 복채주면서 누구한테 소개받고 왔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어디 광고 같은 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누구 건 말해줬는데 맞아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찾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 차리면 막 사과랑 배랑 있는 거 해가지고 제사상 차리고 있고 집에 예. 막 향 붙이다가 정신 차리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막 제가 막 일주일씩 기억이 없는데 정신 차려봤더니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어디 산에 들어가 있고 막 와. 바다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집 밖을 안 나갔어요 거의.
거의 히키코모리처럼 나오지도 않고 어디 나가는 것도 무섭고 예. 그래서 집 안에만 커튼 닫고 그냥 계속 있었거든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데 말하는 것도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다음 달 좀 상복 입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 예. 상복 입는데 그 다음 달 또 입는데? 약간 이런 이야기 드는데 누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저주 같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모에도 진짜 많이 샀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집에 막 흉가 같은 보이는 집에 거기 들어가서 완전 친구 만나듯이 거기 있는 오빠랑 이야기도 하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한 것 같아요. 예. 정신 차려보니까 혼숨 같은 것도 혼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네. 제3자가 봤을 땐 제정신이 아닌 것 마냥. 그때 막 친구들은 정형외과 가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긴 했었어요. 진짜 막 이상하게 살다가 이제 어찌어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외국으로 취직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예. 그래서 외국으로 잠시 나가 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해외를 나가니까. 네, 해외 나갔다가 다시 또 한국에 와서 고향에 살 때는 또 좀 약간 그러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줄면서 예. 되게 막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취직도 잘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살다가 얼마 전에 또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막 열이 나는 게 아니고 가위로 눌렸는데 예전에 그 선녀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고 있는데 제 몸에 올라타서는 비녀 같은 걸로 제 가슴 부분을 이렇게 막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픈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막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심장 부분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막 이것저것 찍어봤는데도 딱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부터 조금씩 도와주시던 무당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속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너가 오거나 내가 너 안 되면 너희 집으로 갈게.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약간 뭐에 씌인 것처럼 그 선생님한테 화가 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너무 막 싫은 거예요. 싫어서 막 욕을 하면서 이거 뭐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쏟아부으면서 오. 거의 발작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하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니까 진정하고 그러면 나 안 보더라도 어디라도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기도나 좀 하고 오라고 그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부단생이 하는 말이 제 목소리가 한 명 목소리가 아니었대요. 아. 한 3-4명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얘가 씌워도 뭔가 단단히 씌웠구나. 근데 그때 옆에 모시던 그 실령님이 어디 기도하고 오라고 시키셨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갔다 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차 끌고 가고 싶은 데로 갔어요. 내비도 안 찍고 막 가는데 이야. 동해바다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절이 있는 거예요. 되게 그냥 암자도 아닌 것이 절도 아닌 것이 약간 간이로 된 그런 절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원래 작은 절이다 보니까 템플스테이 이런 걸 아예 안 한대요. 근데 너무 거기서 하루 자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스님한테 너무 실례인 걸 알지만 하루만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흔쾌히 그냥 주무시고 가고 싶으시면 주무시고 가셔야죠 이러시더니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시내에 나가서 막 쌀 같은 거 사서 이제 절에 이제 공양하고 이제 방에 짐을 풀고 한숨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는 절 밖에 이렇게 불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네. 불상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니 내 이놈 거기서 뭐 하는 곳이냐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오. 그 톤이 따라를 못하겠어요. 표준어는 아니었는데 사투리를 쓰시면서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거기서 기도를 하냐고 여기로 오라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막 따라가 봤더니 제주도에 그런 게 많은데 검정색 큰 바위가 막 있고 이제 물은 들어오고 그런 바위들이 있는 데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라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거기 살짝 동굴처럼 패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와. 근데 거기 보니까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가 봐요. 막 표 같은 것도 켜져 있고 막 공양했던 막 과일 이런 것도 막 있고 소주병 막 이런 거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기도했나? 갑자기 막 이상한 막 기분이 들면서 약간 서늘한 기분이 들면서 귀에다가 막 아까 말씀드렸죠. 끼끼끼끼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끼끼끼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는데 검은 연기 같은
귀신들이 진짜 살면서 그렇게 많은 귀신 처음 봤어요. 예. 제 주변을 막 둘러싸고 있고, 그 신이라고 저한테 말했던 아까 그 할머니 뭐 동자님 뭐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딱 둘러싸고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웃는 소리가 너무 좀 따라도 못하겠어요. 그 웃는 게 약간 자질러지듯이 웃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끼끼끼 이건 자질러- 아니고. 끼깃끼깃 들리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애기 목소리, 뭐 할머니 목소리 이런 목소리로 웃는 소리인데 자질러지는 소리로 막 웃는 거예요. 와. 그 검은색 연기가 끼깃끼깃 소리를 내고 그 신이라는 사람들 막 자질러지게 웃대. 사람이 아무리 웃어봤자 입에 귀에 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귀에 걸릴 수준까지 찢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전부 다. 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들이 그렇게 웃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빌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그동안도 제가 노력 안 했다고 죄송하다고 막 빌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딱 멀리 봤는데 아까 기도하고 있던 그 불상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불상이 그 기도하는 데서 보였거든요. 거기서 보여 불상 옆모습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옆모습이 아니고 앞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화 같은 거 보면 부처님 뒤에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기운 같은 걸 그려놓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 노란 색깔 빛이 거기로 막 퍼지더니 돌고 있던 그 연기 같은 귀신들은 막 타듯이 사라지고 막 제가 빌고 있었는데 그 신이라는 존재들이 막 무릎 꿇고 부처님한테 막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와, 대박이다. 와. 죄송하다고. 그러다가 기절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스님이 저를 깨우신 거예요. 왜 이런 데서 주무시고 계시냐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주무시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니 제가 일어났더니 하반신은 물속에 잠겨져 있었고요. 상반신은 이제 육지에 걸쳐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흘렸구나. 그리고 와. 어제 기도터 같이 보이는 데가 어제는 금방 누가 기도한 것 같아 보였는데 기도 안 한 지 꽤 된 것처럼 막 거미줄도 쳐져 있고 막 엄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따라오시라고 해서 스님 따라서 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스님이 하는 말이 거기는 옛날에 이상한 무당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상한 예식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절 지으면서 거기를 폐쇄를 했었대요. 예. 그 막아놨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산책로처럼 이어진 길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막아놓은 거 못 봤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뭔가 홀리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쉬시다가 가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단 스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아침 먹고 좀 쉬다가 이제 서울로 다시 가려고 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어떤 샛길이 있는데 샛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아. 기분이. 네. 저기는 가야겠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기도터더라고요. 용왕님 모시는 기도터 같았어요, 보기에는. 기도터에서 막 기도를 할까 말까 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아줌마에게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젊으신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쪽은 제자길 갈 사람도 아니고 스님 목자들 팔자도 아닌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도하고 있냐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되게 막 살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한 5분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약간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어요. 아이고 새 집안에서 그리 본인한테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빌었는데도 어찌하면 이리 기운이 탁하노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그분이 제 뒤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인사를 하시면서 아이고 본인 자손도 아닌데 뭐 이리 챙기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하시더니 제 뒤로 절도 하시는 거예요. 저를 3번을 하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하시더니 저를 딱 째려보시더니 저를 막 등짝을 막 때리면서 니 그렇게 죽고 싶든 그렇게 죽고 싶으면 내 손에 죽어라 막 이러면서 막 때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아프게 맞았어요. 아프게 맞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 목빛 한복 입은 할머니가 보이는데 그 할머니가 누구냐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 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시길래 부처님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계시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할머니 중에 목빛 한복 입은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연의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지금 본인 눈 가리고 입 막고 있는 거 아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 같은 거 보이긴 하는데 뚜렷하게는 안 보이고 막 희미하게 보이지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할머니가 보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가리고 계시는 거 알고 있었냐고. 근데 본인 필줄도 아니고 그냥 들어온 자식인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자손으로 받아주셔서 혹여나 안 좋은 길 갈까봐 이제 어떻게 보면 할머니는 목사님의 와이프시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큰 결심하시고 불가의 기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신가 쪽에 불가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 무가 기운에 잠재우려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불가의 기에서 비는 수밖에 없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무슨 일 있었냐고 막 뭐라고 하시면서 천지분간도 못하고 영맹행세나 하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나온 대로 막 짓거리고 사는데 어떻게 그게 사람 사는 삶이겠냐고 살아있는 게 용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미 열려있는 영화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리고 뭐 선몽이나 직감도 네가 들고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는데 목이 막 콱 막히거나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엄청 오랫동안 혼났어요. 다 기억 못할 만큼. 네. 그런 이야기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어릴 적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엄청 싸우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할머니가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할아버지 몰래 절에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게 어릴 적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이야기 듣고 나니고 서울로 오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불가의 기일을 하시면서 저를 좀 살려보려고 애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할머니 그 기일이 초파일이에요. 오, 예. 다 하나하나 있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문화무리 하시는 말씀이 그 신이라고 막 했던 것들 다 허주잡신이라고 어떻게 할머니가 이번에는 억지로 떼주셨는데 네가 또 그런 식으로 살면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혼나다가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드려도 되겠냐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할머니 공덕인데 할머니 봐서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연락처 교환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냐라고 말하니까 왜 내가 네 선생인데 막 이런 이야기 하시고 오호. 그치.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냐 그러니까 왜 내가 네 엄마인데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말 하시면서 사과를 막 깎아주시는 거예요. 예. 사과를 막 깎아주시면서 집에 가기 전에 다 먹고 쓰레기는 밖에 버리고 집에 들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서울을 올라가다가 휴게소에 쓰레기를 버리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원래 저희 집에도 막 이상한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네 지금까지도 한 번 봤나? 한 번 보고 그때부터는 진짜 거의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따금씩 이제 사람들 좀 몸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는 기룡화복 중에 형이랑 화밖에 안 보였는데 예. 이제는 오히려 막 좋은 일들이 보여요. 근데 그런 이야기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돌비님한테 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하다가 한 이유가 이거는 가족들도 모르고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저희 할머니에 대한 약간 이런 무용담을 누군가는 좀 알고 제 감사한 마음도 이렇게라도 전달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네. 그 할머님은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인 그런 할머님은 아니시지만 누구보다 진짜 친손주만큼 아끼셨던 분이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지만 소령으로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부처님까지 등장을 했던 이야기는요.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기괴한 거예요 이야기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뭐야, 뭐 전설의 고향이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걸 겪은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공포방송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조차도 응?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뭔가 저한테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고 뭐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네네.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너무 좀 이상하고 말하다가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있었던 이야기 솔직하게 다 말하고 제 뒤에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손주가 이렇게 할머니한테 감사해 한다. 본인 입으로 말한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라면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쓱팔구님에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무당이 될 팔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셨다면 절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급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사실은 그게 보인다고 한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일을 얘기해도 욕을 먹지만 좋은 일만 얘기해도 욕 먹어요. 사실. 예 맞아요. 남의 이야기를 보인 대로 말하는 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좋은 걸 얘기해도 욕을 먹고요. 나쁜 걸 얘기해도
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했고 들리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게 또 그 직업의 고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아무튼 오늘 쓱89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본인이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모두가 믿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장담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안 믿었던 이야기 몇 명이라도 믿어주는 게 그게 정말 큰 힘이거든요. 이야기 해주시는 네, 분들한테는 진짜 감사드리고 누군가는 본인의 이야기를 믿고 있을 거고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겁니다. 89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를 들어 무속이나 종교나 이런 걸 믿어라, 뭐 강요해라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도 겪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요 정도만 딱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기억이 없다고 하셨어요. 일주일간 본인의 기억이 없으면 그거 만약에 내가 눈치채고 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공포가 상당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이러신 분들 계시면 또 공감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또 응원 댓글 한 번씩 화이팅하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전문 산악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원정대 출신 돌비님 팬 아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을 타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처음에 입문한 계기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발생이 해서 산을 이제 오르다 보니까 배우게 되고 네네. 또 이제 남자 아닙니까? 포부가 있어야 되니까 또 원정대도 가보고 네네. 러시아 팀들하고도 조인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등반 기술 배우게 되면서 한 2, 3년 됐나요?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질문부터 드려보고 싶어요. 산에 네. 귀신이 정말 많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에 귀신이 있다. 하지만 난 믿지 않는다. 네네. 그 이유는 뭐냐? 공포심이 생기면 산행을 더 이상 하질 못합니다. 아. 저희 같은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100% 믿는다고 말씀은 저는 못 드립니다. 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이제 산행을 못한다 그렇죠. 라고 또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산에서 귀신 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국내와 해외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이제 산과의 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산과의 의리. 예. 산이라는 곳이 어쨌든 이 사람에게 좋은 기운도 주고 그렇죠. 뭐 나쁜 기운도 줄 수 있겠지만 다니고 다니다 보면은 뭐 제가 뭐 해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의리라는 게 생깁니다. 왜냐면 분명히 좋은 걸 저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산이 제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산에 흥미도 느낄 수 있겠지만 네. 또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국내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귀신을 봤던 얘기를 한 두세 가지 실제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돌비산에서 제가 이제 혼자서 2박 3일을 올라가게 됩니다. 종주를 예. 하면서 이제 산에서 자고 첫 번째 이제 포인트에 도달을 해요. 1박 할 장소에. 근데 뭐 거기는 뭐 당연히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곳이죠. 사실. 그렇겠죠. 텐트를 치고 제가 먼저 출발해서 가 있으면 친구가 올라오기로 했었어요. 예. 똑같은 루트로 올라와서 같이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올라가서 산행을 끝내고 이제 밤이 됐죠. 한 11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텐트 치고 이렇게 요기도 하고 다음날 이제 또 산행을 해야 되니까 예. 누워서 이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 시간이 되는데도 안 와요. 네. 올 시간이 되는데도 안 와가지고 뭐 저희 상권들은 뭐 굳이 뭐 전화 터지지도 않지만 뭐 전화해가지고 야 왜 안 오냐 이러진 않거든요. 안 오는구나. 어차피 내 페이스대로 내가 가면 되니까. 잠이 들었어요. 네. 일찍 자고 또 새벽 한 4시, 5시 또 운행을 시작해야 되니까. 자고 있는데 차차차차차 여자 둘이서 떠드는 목소리가 들려요. 오? 근데 뭐 차차차차차 아주 작게 소근소근소근데 1시간 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 감은 상태로 여기까지 뭐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자 둘이서. 그쵸.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자자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솔직히 무섭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때까지. 그 이게 당시에는, 뭐 어떤 네. 기운이든 뭐 나한테 해를 끼치겠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을 열었는데 서 있더라고요. 여자 둘이 예.
앞에 서 있던 게 아니라 네. 반대쪽 능선길에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저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는 딱 알겠더라고요. 어떤 느낌 때문에요? 뭐랄까 저는 처음에 발소리가 들렸어요. 슥슥슥. 네. 저는 그 친구가 왔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문을 연 거거든요. 문을 열고 이제 그 친구한테 야 근데 짜증난다 계속 들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또 좀 하고 스트레칭 좀 하고 하려는데 능선길에 탁 그 여자 형태죠. 네, 정확하게 네. 딱 그런 사람 형태는 아니었지만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또 소름이 돋네 이것도. 보는 순간 뒤에서 예. 누가 저를 칩니다. 주의소요? 예. 예. 보니까 친구예요. 오. 언제 왔어? 그러니까 너 2시간 전에 와서 너랑 얘기했잖아. 텐트 다 치고 나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시간 전에 와서 자자고 내일 아침 빨리 가야 되니까 자자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잤다는 거예요. 예. 나는 얘가 안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화한 기억도 없고. 대화한 기억도 없고 당연히 난 차면서 여자 그것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뒤척이 거기서 둘이 벙친 거예요. 예. 그래갖고 너 술 취했냐 친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나 술 많이 안 먹었으면 술 반병 먹었는데 그러니까 돌 그거네 막 이러면서 정신 나갔네. 뭔가 외쳤어 이러니까 자기도 계속 제잘되면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대요. 똑같이. 네, 근데 저희는 뭐 그 상태만 그 정도 레벨은 신경도 안 써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나오더니 갑자기 그 절벽 쪽으로 계속 이렇게 슬슬슬슬 가더래요. 예. 이게 모르게 보면서. 그래갖고 저거 걸렸구나. 그냥 툭 치면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가 산행을 못하고 그냥 둘이 내려왔어요. 그때는. 그날은. 네. 왜냐하면 더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탄 거잖아요. 제가 어쨌든. 귀신을. 네. 귀신 타고 이제 홀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귀신 때문에 내가 막 무섭다 이런 걸 떠나서 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귀신을 보거나 네. 귀신에게 홀렸다라는 그걸 인지했을 때는 산을 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고 그걸 날까봐. 무시하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강제로 산행을 했을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 친구분이 계신데 그 친구분은 절대 뭐 미신이라든지 귀신을 믿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산에 가서 귀신을 믿게 되었다. 그건 어떤 이야기예요? 이 친구는 뭐 산을 다니는 친구는 아니에요. 아닌데 제 이제 가까운 친구인데 강해요. 아무튼 이제 사람 자체가 강한 놈인데 네네네. 안 믿어요. 뭐 믿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산을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물어봐요. 이런 경험이 있냐 없냐. 근데 사실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스팟이 있어요. 예. 무조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근데 잘 안 찾아서 하진 않죠. 저희들은 찾아서 하진 않는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는 무조건 이제 볼 수밖에 없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있는데 이제 너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무조건 볼 수 있는 그 스팟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뭐 저는 뭐 제가 명안도 아니고 그러지만 벌써 느껴지는 기운이 거기는 틀리거든요. 여긴 무슨 이제 고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자러. 근데 이 친구가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하는데 그 밑에 고개를 가기 전에 도착을 해서 막 이렇게 막 욕도 많이 하고 애가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친구들끼리 욕도 하고 그러니까 그쵸. 너 오늘 뭐 잘 걸렸어. 이 자식아 출발해. 그래갖고 이제 뭐 지도 체력이 되니까 막 성격 잡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근데 거기는 산이 높은 곳이,데가 아니라 밑에 있는 이제 고개인데 거기서 그래 야 여기야 너 여기서 자. 난 더 올라가서 잘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거기서 이제 캠프를 쳐주고 네. 저는 이제 위에다 이제 또 캠프를 잡아가지고 자는데 그렇게 높은 거리는 아니었어요. 한 5m 차이? 예. 조용하고 이제 밤이 왔어요. 둘이 뭐 얘기도 하고 소주도 한잔 먹고 자 이러고서 이제 자게 된 거예요. 서로 같이 텐트 가서 자는데 끙끙 앓는 소리가 나요. 끙끙 앓는 소리. 예. 마음을 먹고 간 거죠. 저도. 왜냐면 거기 가면 가위 무조건 눌려요. 저도 거기서 3번 가봤는데 예. 무조건 그냥 강하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술을 그냥 다 때려 먹고 자도 무조건 가위 눌립니다. 거기는 가위 눌려서 거기도 이제 여자가 자꾸 이제 뭐 이게 귀에다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안에서 터지듯이 자꾸 뭘 가져와라 그래요. 가져와. 근데 이 뭐 가져온 지 가져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거를 몇 시간을 해요. 근데 이게 가위가 풀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일상생활에서 가위를 안 눌려요. 안 눌리는데 거기만 가면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스팟이구나 했는데 딱 눈 떴어요. 끙끙 앓는 소리에. 예. 저 눌려 있는 거예요. 가위가 나도. 저도. 둘 다. 저도 눌려 있는. 자꾸 여기선 또 가져와. 뭘 가져오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아무튼 몸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친구 끙끙 앓아 계속 네. 이러고 있어요 소리가.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그래서 눈을 또 다시 감았어요. 눈만 움직여지더라고요. 저는 네네. 이제 그 당시에 눈을 감고서 이렇게 하다가 뭐 시간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꽤 지난 시간에 제가 먼저 이렇게 해서 풀렸어요. 네. 아무리 뭐 귀신 뭐 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지만 또 친구니까 걱정되잖아요. 네. 그때까지도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문 여니까 얘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팔을 이렇게 했는데 보통 가위가 눌려도 남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만 깨잖아요. 그쵸. 근데 몸이 굳어가지고 아예 이 팔이 안 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쪽 팔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었죠 뭐. 저기한테 또 죄송하다고 내려가겠다고. 네네네. 잘못했다고. 네, 거기 네. 보면 이제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네. 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있는데 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이 파져 있어요. 딱 봐도 그게 나쁜 기운을 내뿜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딱. 그래서 거기다 대고 무릎 꿇고서도 내려가겠다고 막. 그 뒤로 이제 친구를 계속 이제 이렇게 막 만져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일어났죠. 결국 일어났는데 뭐 그러면 안 되지. 웃긴 거예요. 예. 도망치듯이 막 혼자 뛰어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갖고 가야 된다고 우리 짐은 너희 나무에다가 죄송하다고 말이라도 하라고. 예. 그 친구 뭐 이제 거기다 또 비는 거예요.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내려왔어요. 그냥 주차장에서 뭐 어떤 걸 봤냐 이렇게 궁금하게 물어봤어요. 가위가 언제 눌렸냐라고. 예. 그 친구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끙끙 앓고 있어가지고 그 소리에 깼다는 거예요. 지도 그 소리에 깼는데 지도 거기서 걸린 거예요. 저도 반대로잖아요. 그것도. 예. 그런데 자기는 자꾸 머릿속에 그 나무에 목을 맨 여자가 이렇게 계속 떠오르더래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여자가 뭐라고 말을 했다는데 저는 이제 가져가라고 들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뭐 살려줘라고 했나? 아무튼 그랬대요. 다르게 들었네요. 네. 근데 뭐 가져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들렸거든요. 저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딱 진짜 사람이 안 좋은 선택을 하실 때처럼 네.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있었다 그거예요. 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또 거기 여자 귀신을 느꼈냐고. 나도 느꼈다고. 거긴 원래 여자 귀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 친구가 난 진짜 이제는 믿고 산에 이제 다시 나온다고 자기는. 예. 자기는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요. 네네. 아예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구나. 끝났구나. 네. 예. 어떤 불빛이 확 들어오더니 예. 자기를 막 하더래요. 오. 근데 그게 난데 이제 지는 그게 엄청 큰 자기 신처럼 느껴졌나 봐. 자기를 구하러 온. 예. 구세주시긴 하네요. 예.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저를 일부러 놀리려고 주위 사람한테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만들어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겪기보다 제가 다 구해요, 항상.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저는 뭐 내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는 뭐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저보다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갖고 노는 게 더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지금도 산에 안 가죠 뭐. 근데 그 뒤로 고생을 합니다, 이 친구가 실제로. 예. 과일을 한 몇 달을 눌려요. 그래서 살이 한 18kg가 빠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아마 무당의 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간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뒤로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괜히 힘든 기억이니까. 그쵸. 얘기해봤자.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이제 무섭고 홀리는 거에 제가 보기에는 이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 귀신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걸 그 친구한테 보여준 거겠죠. 그렇겠죠. 네. 아마 목신이지 않았을까. 그랬을 그 수도 나무의 있고요. 목신. 예,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했으니까. 그렇죠. 거기 안에 이제 신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깃들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이 무서웠던 좀 이상한 사람을 목격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것도 있나요? 일반 큰 산들은 사람을 마주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잊혀진 산들이나 아니면 좀 인기가 없는 산들을 다닐 때 꼭 사람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보면 알잖아요. 사람 기운이라는 그렇죠. 게 이 사람이 등산을 하러 온 건 아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데 뭐 거기서 그 사람을 미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 반대로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보면은 뭔가 찾고 있는다든지. 산에서?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묻었다 칩시다.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을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이라는 게 또 확인하고 싶잖아요. 예. 범죄 현장에는 꼭 범인 다시 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뭔가 찾고 있는 건 찾을 게 없거든요, 사실 거기서.
그렇다고 10만이들은 또 10만이들의 복장이 있어요. 아, 또 저랑 마주치면 또 이것도 하고 네네네. 고생하시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이 있죠. 뭐 정장 바지를 입고 올라와 있다든가. 오? 삼복장이 아니고? 삼복장이 아니고 급한 거. 그러니까 뭔가 급한 거지. 그 사람들은 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 좀 무섭다. 이거 소름 끼친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마주치는 경우들이. 정장 바지. 예.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를 입고 땀 뻘뻘 흘리고 있는다든가 예. 앉아서 예. 정상적인 등산로도 아닌 곳에. 예. 그럼 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예. 빨리 내려가죠. 사실은 사람이 더 무서우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예. 어떤 산에서 제가 빙의 된 사람을 또 마주친 적도 있고. 남자 여자 커플이었어요. 예. 남자애가 제 한 100m 앞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가서 이제 봤죠 뭐. 네. 참 이쁘다 이런 식으로 커플이니까 산에 잘 다니시네 하고 남자분이 갑자기 풀숲으로 그냥 뛰 들어가더라고. 낮이었어요 낮. 뭐야 이거 뭐 달려. 예. 여자애가 오빠 어디가 막 뛰어 들어가는데 다행히 뭐 절벽이나 이런 데 아니고 능선길에서 그냥 막 미친듯이 뛰어가더라고. 어디로. 예. 그래갖고 나 일나겠다 싶어갖고 저도 가서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서 물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싸워서 그런 줄 알고 네네. 이제 갔더니 여자애가 따라가더라고요. 여자가.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봤더니 남자애가 옷 다 벗고 막 눈동자 돌아가가지고 막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막 잡고 말리고 했는데 그 힘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뭔가 이 양반이 타는 사람이구나. 근데 거기가 또 아주 우연찮게도 또 기도 많이 하시는 그 산이었어요. 그 무당분들이. 그거 말리는데 이제 안 말려지더라고요, 저는. 네네. 여자애는 막 앉아서 울고 막 어떡하냐고 울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한 10분을 돌아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돌 수가 없잖아요. 제자리에서 예. 막 옷 다 벗고서 눈 헷가다 돌아가지고 코끼리코 자세라고 하나요? 이렇게 숙여가지고 10분을 제자리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저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진짜 우연찮게 상권 할아버지 두 분이서 오시더니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10분 동안 저도 정신이 막걸리를 그 사람 몸에다 이렇게 붓더란 말이에요. 술이 다 채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여유 있게 아주 오셔가지고 막걸리 막 부더니 나무지팡이를 이거 가이놈아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푹 쓰러져요, 남자가. 푹 쓰러져갖고 저는 또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 그래갖고 물어볼 새도 없이 할아버지들은 가시고. 그래갖고 남자친구 빨리 하라고. 또 제가 또 옷 입히고. 저도 무서우니까 정신 차리고는 못 보고 내려와서 이제 신고를 해줬죠. 그 뒷내용은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이제 막걸리 붓고 나무지팡이로 툭툭 때리면서 돌고 있는 사람한테 가이놈아 이러더니 푹 쓰러지더라고. 그게 좀 늙은 산꾼이라고 하셨잖아요. 등산복 차림은 아니셨고. 네네. 개량한복? 좀 그러면 뭐 법사 이런 분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술이 많이 취하셨어요.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두 분 다. 뭐 그 산이 높은 산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산을 다 이해하신 분들이겠죠. 이미 평생을 다니시면서. 네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그 산에 묻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거기가 놀이터죠. 본인들 집이고. 근데 그런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에서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어떤 나무에 좋은 기운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다 기도를 하면 좋아지겠지.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판단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못 하죠. 근데 나쁜 기운이 있는 거에다가 자꾸 밀면 나도 안 좋아질 뿐더러 그 기운만 더 세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산이 실제로 산세가 험해지고 안 좋아지기도 해요. 귀신산이 되고. 더 이상 잊혀지는 산이 되는 거죠. 국내 산만 얘기를 했는데 네. 설산이나 고산? 진짜 영화에서 보면 막 하면서 막 진짜 막 숨도 못 쉬면서 올라가는 그런 산들을 다니셨고 그렇죠. 또 정상까지도 가보신 적이 가봤죠. 또 있으시잖아요. 네. 간단하게 또 이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맥킨리라는 산 10년 됐나요? 안나푸르나라는 데도 가봤었고. 오, 들어봤어요. 거기. 네, 거기 이제 정상은 안 갔고 캠프 2까지 갔었고, 그리고 이제 엘브러스 유럽 최고봉 오, 거기도 올라봤었고, 그리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는 트레킹으로 갔었고. 트레킹. 네. 트레킹이 정확히 뭔가요? 트레킹은 뭐냐면 그 지역 밑에 마을을 걷는 산에서 등반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둘레길과 어떤 산의 등반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 마냥 네. 고산을 올라갈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산악을 하시면서 무서운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제가 갔다 온 데의 기준이에요.
문제는 항상 하산 중에 상황이 시작이 되죠. 하산 중에. 하산 중에. 예. 오르는 것보다는 하산 네, 중에. 네, 하산 예. 중에. 일단 올라갈 때 체력이 다 빠져요. 그리고 마지막 정상 앞두고서 서밋데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되면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좀 저는 이력이 좀 특이한 게 네. 저는 국내 분들하고 원정을 다니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러시아 원정대 출신인데 소통 자체가 안 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친구도 잃어봤고 아이고. 네, 네. 눈앞에서. 그 친구도 이제 서밋 때 있날 그거 올라갔으면 안 되는데 올라간 거죠. 이제 하산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캠프에 저희 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뭐 다른 나라의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중국 팀들이 왔었는데 저는 일단 아시아 유일하게도 또 러시아 제가 혼자 팀에서 아시아인이다 보니까 반가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라고. 오프라인 번역기가 있어요. 네. 이제 번역기로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중국 친구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고 난 친구, 산이 된 친구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니네 팀이냐? 네. 맞다. 그 친구 이름이 이제 막심이라는 친구였는데 여자가 엎혀있다. 자기가 보기엔. 근데 그 친구가 사실 거기 왜 올라갔냐면 네. 그 전에 와이프가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 아. 막심 와이프가. 네. 그래서 사실 우울증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에서 자살산행 그거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뭐예요? 산에서 예. 저도 그렇지만 고산 올라가고 할 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실. 각오를 하고 간 거기 때문에. 각오라기보단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욕하시는 오.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일반 분들은. 네.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요번 마지막 원정 때도 사실 그냥 여기서 내려가지 말까? 저희는 이제 산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친구는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렇게 아예 애초에 마음을 먹고 그 중국 친구가 이렇게 딱 집어주면서 제가 어디까지 간대 번역기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썸이 갈 거라고 우리 5명, 4명 올라갈 거라고. 네. 저 친구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런 중국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막 웃으면서 자기네들은 뭐 팀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웃으면서 있다고 그러면 저는 안 보이니까 일단 안 믿었죠. 컨디션도 좋아 보여요. 또 그 친구가 박심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네네. 잘 갔고 또 캠프도까지 그래서 이제 앉아일래느라고 이제 로프를 서로 묶고 올라가는데 캡틴 이제 디마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팀에 디마라는 친구가 이제 캡틴인데 원래 안 들고 갈라 그랬어요, 막심을. 근데 이건 제 추측이지만 막심이라는 친구가 디마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 그냥 산에서 산이 되고 싶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여행에 낀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여행에 또 제가 꼈죠. 전 디마랑 저랑도 많이 싸웠어요. 사실을 얘기해라. 근데 아니다. 자기는 몰랐다. 근데 사람이 눈치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이상한 거예요, 이 친구가. 네. 저랑 이제 방을 썼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던 친구예요. 근데 찰 때 뭐 수갑을 채워달라. 자기랑 한쪽은 침대 프레임에 묶고 자기 손에 묶고. 그거 해줬어요. 뭐 해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친구가 많이 힘들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밥도 안 먹고 사람이 이런 초점이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럼 디마가 안 데리고 가거든요. 다른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물어봐요. 막심 뭐야?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실제 저랑 자다가 밤에 이상행동을 이제 시작을 해요. 처음 호텔부터. 혼자 뭐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제가 또 보드카 러시아 애들이니까 너 보드카 좀 먹고 자라. 정신 차리고.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막 3시간씩 안 나온다든지. 네. 그거 내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막심한테 할 수 있냐? 할 수 있대. 산에 도착을 하니까 예전에 막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친구. 또렷또렷해지고. 그래서 걱정이 좀 덜 됐는데 또 돌아가자면 그 중국 애들을 만나고서 또 거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국 놈이 이제 그 한마디가 이거 나까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막심한테 그게 엎혀있다고 지는 보인다니까. 네네.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럼 너 딴 것도 보여? 그러니까 씩 웃고 그냥 이렇게 도리도리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저도 그냥 왔어요. 저희 베이스로. 올라갔어요. 저도 올라가고 12명 팀원 중에 5명만 이제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산할 때는 날씨가 좋으면 안자일렌을 바로 안 해요. 네네. 바로 안 하고 개인 플레이가 좀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등반할 때는 따로 올라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안자일렌 하고 올라가니까. 근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 내려왔는데 근데 그 친구 결국 못 내려왔어. 그죠? 이게 바로 내려갈 때는 이미 무아지경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 체력도 바닥이고. 체력이 바닥이니까 무아지경 속에서 내가 내려가는지 올라갈 때도 이미 무아지경인데 서밋 데이 때 아드레날린이 좀 나오면서 정신이 좀 돌아와요. 서밋 올라오면. 그때 이제 막 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은 이제 복합적인 생각들이 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어떻게 내려가나. 뭐 내려가는 게 한두 시간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서밋데이 때 거의 20시간씩 등반을 하는데 안 쉬고 안 먹고. 내려가는 것도 뭐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내려갈 때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살아가야 된다. 이거 무조건 살아야 된다. 네. 근데 주저앉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그때부터 이제 정말 환각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체력이 좋은 놈들을 먼저 내려가요. 실제로 서밋에 올라갔을 때 가자마자 내려오는 분도 있어요. 먼저 가. 금시 사고가 나죠. 못 내려오신 분들도 많죠. 근데 막심이 첫 번째로 내려갔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갔는데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예. 딴 데로 간 거지, 그러니까. 아. 저는 거기서 느낀 거예요. 예. 이 새끼. 물어봤어요. 제가 캡틴한테 없다 막심이, 그러니까 이렇게 도리도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알았는데, 이제 막심 같은 경우에도 뭐 따로 물어보진 않아요. 제가 어떻게 됐냐, 그 뒤에 일에 대해서 뭐 니마 지금 저희 다 연락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제 합리적인 의심이 맞다고 보는 거죠. 분명히 발자국이 없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그쵸. 또 삶과 죽음이 진짜로 경계에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제 설산이나 고산 지대를 오르실 때 이런 사고들 때문에 좀 많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5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록 산행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네. 산소냐 무산소냐, 예. 어떻게 올랐냐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상에 네네. 어떻게 섰냐. 무산소 등정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산소 등정을 하면 확실히 고산지대에서는 위험하죠. 네네. 수면 중에 많이 돌아가세요.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누가 무산소로 갔다고 하면 트렌드가 돼버리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많이들 들어보신 이제 크레바스 지역이죠. 뭐 눈과 눈 사이에 일단 구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깊어요? 깊은 데도 있고 안 예. 깊을 수도 있고 매일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지형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게 실제로 뭐 루트가 없어지기도 한다든가. 이제 안자일렌을 이제 로프를 서로 묶고 올라가는데 그 줄 로프를 연결하는 건가요? 4명, 5명에서 이제 안자일렌을 하고 이제 올라가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이 얼음과 얼음 사이에 빠지게 되면 아이스 엑셀, 피켈로 이제 4명이서 꽂고서 한 명을 지탱해 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뭐 실제로 거기서 많은 분들이 또 산이 되십니다. 직벽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체력이 없고 환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가서 떨어져요. 길인 줄 알고. 그냥 가다가? 네. 예를 들어서 돌비님이랑 저랑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제가 돌비야 먼저 가. 먼저 가야 돼요. 예. 네. 예. 이게 내려갈 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이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 감고 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간다든지. 추락을. 네. 근데 그런 경우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산이 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캠프에서 눈사태. 눈사태가 이제 확 오면 그렇죠. 또 어떻게 버텨라 이런 걸 좀 배우시기도 했나요? 배우기는 하는데 예. 저는 사실 큰 눈사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행히 뭐 제가 갔을 때는 뭐 예측 가능한 날씨들이었기 때문에 경험에서 들어본 거를 얘기를 하면 배우고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쓸모가 없어진다. 뭐 많죠. 뭐 사방으로 다 튀어 해서 흩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근데 그게 순식간이고 사람이 버틸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네. 근데 되게 중요한 또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눈사태 속에서 귀신을 봤다는 분들도 계세요. 눈사태의 망령.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미리 오기 전에 뭐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그 눈사태 속에서 뭐 얼굴이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저희 캡틴 디마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준 적은 있죠. 이 친구는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가면. 네. 종교 없는데 아무래도 뭐 캡틴이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이제 눈사태 속에서 아주 옛날 복장의 이제 그런 산꾼들의 그 원정대 옷을 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나 이런 거. 이 모자나 이런 것도 옛날 거 현대식하고는 틀리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돌아오고 있다거나. 그래서 그 친구는 막 눈사태 나고 어떤 지점에서 조금 예측이 되거든요. 여기 위험 구간이다 아니다. 눈사태가 나면 다 쓸려간다 안 쓸려간다. 그런데 좀 빨리 통과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그래서 유독 그쪽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 친구는 옛날 그런 거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꼭 가다가 이제 산이 되셨는데 놓치지 못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기다가 꼭 저걸 해주죠. 너무 높은 고지대에서는 못하지만 그 밑에서 이제 좀 하신 분들은 항상
좀 기도해주고. 그러면 눈사태 말고도 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있을까요? 마지막. 뭐 네. 마지막은 루트 개척을 하시는 분들. 네네네. 개척 루트는 위험합니다. 어... 근데 이게 그 루트들 산마다 보면은 뭐 차이나 루트, 영국 루트, 뭐 어디 네덜란드 루트. 저희 한국 위대하신 분들도 이제 코리아 루트 개척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되신 분들 많으신데. 근데 이것도 다 어쨌든 자연재해에 속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러면 우리나라 산 같은 경우는 네. 맹수가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해외 그런 설산이나 네. 고지대 그 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일단 독수리가 위험한 것 같고. 저 독수리요? 고지대에는 안 올라오는데 걔네들이 또 이 밑에 베이스 캠프나 이런 데서는 또 좀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텐트를 이렇게 뭐 찢긴 적도 봤고. 근데 그런 게 안 좋은 징조긴 하니까 뭐 안 올라가는 팀도 봤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경고 비슷한 그렇죠. 걸로. 예.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곰이 삽니다. 산에. 곰들이. 예. 등산객들이 많이 돌아가시죠, 일본은. 곰들로 인해서. 한 해에 한 20명, 30명은. 그래서 목숨을. 곰 표지판이 있어요. 곰 조심. 예. 그리고 또 신기하게 일본은 귀신 표지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신 많이 나온다고? 네, 그런 것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일본은 저는 이제 다테야마라는 곳을 나중에 가보긴 할 건데, 네. 갔다 오신 분들 얘기는 오히려 원정 거기보다는 일본이 더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한다. 재밌는 얘기 중에 일본에 어떤 산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예. 그 이제 눈이 많이 쌓여있던 데인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혼도시라고 하나요? 그 삿바같이 생겼네. 예. 좀 그런 거. 예. 그거만 입고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더래요. 머리도 막 다 벗겨지고 하신 분이. 예. 근데 딱 알았대요. 뒷모습 보고 사람 아니다. 음. 사람 아니다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분도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일본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기다렸다 가야지 하고서 앉았대요. 시선 안 주고 그쪽에도 안 주고. 자기가 앉으니까 제자리에서 그냥 걷고 있. 제자리에서 안 가고. 따라올 때까지 예. 기다리는 오.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려가는데 무섭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그치. 등골이. 돌아보면 또 똑같은 거리에서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대요. 밤이 어두워지고 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할아버지는 계속 몇 시간째 이러고 있고 제자리에서. 안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 이제 죽는구나. 뭐 떨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한번 보고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고 있고 몇 시간. 그래서 이제 내려는 가야 될 거야. 그 본인은 사람들이 안 올라오지 왜? 거기는 근데 심지어 등산로였대요. 그냥 그 산에. 일반. 예. 그분은 산악인이 아니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몇 시간째 안 가다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올라가더라는 말이에요. 네, 거리가 네. 멀어지더래요. 그래서 줄기차게 뛰어내려왔는데 돌아보면 또 그 거리에서 또 그러고. 어떡하 도망가야겠네요. 그냥. 그래서 기절을 하셨대요. 너무 무서워서. 예. 누가 툭툭 쳐주니까 다음날 새벽이에요. 새벽. 다음날 새벽에 이제 등산객 또 오셔가지고 네. 막 묻더래요. 근데 이제 한국 길을 달고 가셨나봐. 예. 그래가지고 구해주고.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정상. 그러니까 본인은 간 거야. 본인이 놀라서 자기 내려갔다 생각했는데 올라가 버렸구나. 그렇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제가 볼 때는 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뒷모습만 보이는데 삐쩍 이제 마르셔가 말랐는데 계속 그것만 입고서 지팡이 하나 들고서 예. 막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우와. 근데 뒷모습만 그게 계속 보이니까 예. 그 얘기 듣고 저도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실제 전문 산악가 분에게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근데 오늘 또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네네. 이렇게 솔직하게 인터뷰를 들어볼 수가 있었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아콘님께서는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산악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가 되게 많이 올라올 거라 생각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오셔서 즐겁게 영상을 그럼요.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네. 만들어 놓겠습니다. 실제 또 전문가 분이시니까 궁금하셨던 거 네네. 아니면 준비하실 것들 많이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네. 있어요. 바로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코님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네, 여기 채널은 가운데다가 남겨놓겠습니다. 네,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많은 분들이 산에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귀신 많은데? 귀신도 한번 보고 그쵸. 느껴보고 예.
이게 산이 그들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사람한테 분명히 좋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시국도 힘든데 산에 가서 위로도 받으시고 또 좋은 기운도 받으시고 너무 많은 기도는 안 좋습니다. 네. 산에 많이 다니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